그렇게 끝난 혁신위, 이준석 신당의 실체. 혁신위가 빈손으로 종료되자 하태경, 서병수, 성일종 의원 등이 김기현 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하태경, 좀비처럼 낭떠러지로 질주, 사퇴만이 답이다라며 강경하게 김기현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이 꼴로 계속 가면 필패다라며 김기현 사퇴론에 힘을 실었고요. 성일종 의원, 과감한 자기희생과 당 진로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김기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김기현 대표 본인의 입장은 뭘까요? 당은 앞으로도 계속 혁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박대출 의원은 찢어진 텐트는 비샌다. 대안 없이 지도부 흔들면 필패다. 지금은 총구를 적에게 돌려야 한다 라며 왜 김 대표를 비판하냐라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국민의힘에 영입된 영입 인사들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이수정 교수,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 못 받을 거다. 윤도현 대표, 민주당보다 취약 청년층에 더 관심이 없다. 하정훈 원장님이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문화를 복원해야 한다라며 영입 인사들도 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김기현 대표의 거취 논란도 당 내에서 이 본격화가 된 셈인데 안영환 의원님, 김 대표 쪽 입장은 내가 혁신을 거부하는 게 아닌데 자꾸 혁신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라며 좀 답답해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 대표의 거취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인이는 알겠는데 정치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국민들 다 등 돌리고 나서 혼자 불출마를 하든 험지 출마한다면 그게 무슨 혁신이냐라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변화, 혁신, 희생 필요합니다. 전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이나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 필요하고요. 이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일종 의원이 아주 핵심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 1. 과감한 자기희생. 2. 당 진로의 로드맵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이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희생을 보여주기 위한 로드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뭉개려는 거 아니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변화, 혁신, 희생을 보여주되 또 지금 당장 만약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라고 한다면은 로드맵을 빨리 제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쪽에서는 좀만 기다려라. 이 희생에도 타이밍이 있다라며 총선 가까워서 임박쯤에 극적인 예를 들어 뭐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버스 떠났다. 지금 비판하는 분들은 버스 이미 사실은 문 닫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일정 정도 개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직까지 당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오르기에는 아직 공백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위기가 공위기입니다. 지금 위기는 와 있지만 새로운 대안이 없는 상태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로드맵을 통해서 이 공백을 이 다음에 어떤 스텝으로 간다는 거는 알려줘야 되는데 나를 못 믿어?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 인재 영입이 됐습니다만 새로운 인재 영입 자체도 혁신위와 비슷한 어떤 용주 삼입격밖에 안 돼요. 인재 영입이라고 할 만한 여당의 힘 있는 첫 번째 인재 영입이 저 정도? 저거는 약한데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2030 엑스포 실패 이후에 대통령 리더십도 흔들거리는데 당에서는 당대로 아무런 이 진공 상태, 공백기란 말이에요. 리더십의 중심이 없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뭐 느닷없이 하태경이든 뭐 리더십 흔들기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개각을 하든 뭐 원희룡 장관을 빨리 당에 집어넣든 누군가가 새로운 로드맵을 통해서 서로 간의 국면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진단. 지도부 쪽에서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지도부를 해체하고 흔들려는 게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입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글쎄 뭐 그런 것까지는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좀 정치 공학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네네. 음모론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석을 해보면 로드맵 말씀하시는데 김기현 대표의 유일한 로드맵은 혁신이 로드맵 다음에 그 실패로 끝나고 바로 이제 공관위를 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로드맵일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에게 오는 화살을 공관위로 돌리는 것이 김기현 대표의 아마 계획일 거예요. 현실적 선택 가능한 계획일 텐데 그러나 그 공관위를 쉽게 빨리 띄우지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김건희 여사님 그 뭡니까 특검법 처리와 맞물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검법을 민주당이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시해 보이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관위를 일찍 띄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 험지 출마, 뭔 출마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재의결에서 18표만 이탈이 생기면 재의결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사는 그 재의결 과정에서 이 어떤 다른 반란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공관위 일찍 띄워가지고 그렇게 내보낼 사람들을 정리하다 보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쉽게 공관위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계속 저렇게 화살을 맞는 당내 분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